민주당, 정의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야당과 거부권을 거부한다 전국 비상행동이 공동 주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 듣기에 앞서서 오늘 상당히 묻었습니다. 그리고 발언하신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집약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도 더운데 속에서 열불도 납니다. 윤석열 정권이 끝내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한 해병대원 특검법은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는 유족의 비원이었습니다. 권력의 범죄를 단죄하라는 국민의 명령이었습니다. 국민은 이번 총선을 통해 명확하게 윤 대통령에게 명령했습니다. 해병대 특검법을 당연히 수용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하고 민생에 집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은 말로는 사과한다고 하면서도 국민의 명령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민과 싸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가차없이 걷어찬 윤석열 정권 확실하게 심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윤석열 정권에게 정의와 상식, 공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나 한 것입니까? 국민의 뜻을 밥 먹듯 거역했던 이번 총선 이전과 바뀐 것이 눈꼽만큼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국민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도전하는 반국민적, 반국가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권한도 한도가 있는 것입니다. 공적 권한은 공익을 위해서 행사돼야 하는 것입니다. 사익을 위해서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면 그 자체로 위헌이고 위법 아니겠습니까? 도둑질하겠다고, 강도질하겠다고 군을 동원해서 경계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족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정과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헌법이 준 권한을 남용하면 이게 바로 위헌이고, 이게 바로 위법이고, 이게 바로 부정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혜병 특검을 거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 맞습니까? 범인임을 자백했으니 이제 범인으로서 그 범행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에 경고합니다.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마십시오. 국가의 힘으로 억울한 대학생 박종철을 불러다 고문을 해서 죽여놓고도 탁 치니 억 하고 죽더라 라고 했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그런 궤변으로 주권자를 기만하고 주권자에 도전했던 그들의 말로가 어떠했던 것인지를 윤석열 정권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군주 민수라 했습니다. 지금의 권력 크고 강하고 영원할 것 같이 생각될 것입니다. 물류했던 거대한 배 위대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은 물과 같아서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언제든지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국민의 분노, 역사의 심판 앞에 윤석열 정권은 파도 앞에 돛담배와 같은 신세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우리 야당이 힘을 합쳐서 윤석열 정권의 이 독주와 오만을 심판하고 최혜병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결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와 국민을 두려워하십시오. 진실을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이 두려워할 것은 대통령과 권력이 아니라 진실과 정의임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최혜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범인임을 자백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의 엄중한 책임을 확실하게 묻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연단을 앞에 세우면서 대표님들 발언하기가 좀 어려워서요. 프랭카드 두 부분을 앞으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랭카드가 좀 정비되는 대로 구호를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거부한다. 특별법 재의결로 수사협 진상을 규명하자. 예, 야당 발언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원내대표 직무대행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장혜영입니다. 먼저 오늘 육군 32사단에서 수류탄 투척 사고로 인해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장병을 애도하면서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를 전합니다. 또 부상자의 쾌유를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가 결국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제2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변이 없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중에 이것을 제거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2요구를 의결하는 정부의 논리는 전형적으로 다리 아닌 손가락을 보는 형식 논리에 불과합니다. 최상병 특검법의 요체는 국가 폭력에 대한 의혹입니다. 제복 입은 시민의 사망에 대하여 국가 권력이 나서 수사 축소 및 은폐를 지시했다는 의혹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국가 범죄 의혹입니다.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윤석열 정부의 그 어떤 인사도 이 의혹의 엄중함을 인정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인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다르지 않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상병 특검 거부권이 최소한의 방어권이라며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고 정쟁에 몰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하여 해외로 빼돌렸던 노골적인 수사 방해를 보고도 여전히 박정훈 대령에 대한 공소를 취하하지 않는 대통령을 보고도 수사를 지켜보자는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껏 드러난 공권력의 수사 방해를 미루어 볼 때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에 수많은 시민들과 야당들, 심지어 여당의 일부 의원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에 대한 거부는 시민에 대한 거부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거부입니다. 기어코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에 제2요구를 제가한다면 저와 정의당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반드시 최상병 특검이 다시 통과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렇게 최상병의 안타까운 넋을 위로하고 유가족과 전우들의 눈물을 닦아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야당 발언은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지금 다른 나라에서 봤다면 대한민국은 철권 통치를 하는 왕권 국가인 줄 알 것입니다. 입법부가 통과시킨 법률을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계속 거부합니다. 벌써 10차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그토록 떠받드는 이승만 대통령에 이어 2위입니다. 독재로 종신 집권을 꿈꿨던 박정희 대통령도 집권 19년 동안 거부권 행사는 5건에 불과했습니다. 빈도수로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은 1년에 5번, 압도적 1위입니다. 12년 집권한 이승만 대통령은 1년에 3.75회 꼴입니다. 거부권을 오남용하는 전형적인 행정 독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독재에 더하여 행정 독재로 가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랑스럽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이승만의 말로를 기억하라! 최해병 특검법은 국민에게 해가 가는 법률이거나 헌법에 배치되는 법률도 아닙니다. 젊은 해병이 어쩌다 숨졌는지, 누가 책임자인지, 왜 수사가 엉망진창이 됐는지 알고 싶다는 국민의 궁금증을 풀기 위해 만든 특검법입니다. 이 법을 찬성하는 국민이 반대하는 국민의 배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안 된다고 거부합니다. 자신과 참모들이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반대하면 안 됩니다. 사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직무 수행을 회피해야 됩니다. 초급 공무원도 아는 내용을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버젓이 깔아뭉갭니다. 이제 22대 국회가 열립니다. 국민이 요구합니다. 최해병 특검법은 더 촘촘하게 만들어 진실을 가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정당이 아니라 시민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끝까지 가겠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야당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진보당 상임대표 윤희숙입니다. 오늘 아침 한덕수 총리는 특검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 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참으로 후한무치합니다. 최상병 사건이 특검까지 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진상을 밝히려던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피의자 신분으로 만들어 입을 틀어 막았고,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출국 금지 상태에 있던 이종섭 전 장관을 호조대사로 도피시켰습니다. 대통령실이 경찰, 국방부, 해병대 수사단 등을 통해 사건에 개입하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특검이 필요한 이유이고 국민들이 이 특검법을 지지하는 이유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여당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특검의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꼴입니다. 지금 국민들 상대로 장난하십니까? 아직도 말장난으로 국민들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20살 청년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상관의 명령을 따른 죄밖에 없는데 목숨을 잃었다는 것, 그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는데 대통령실이 방해했다는 것, 그리고 그 대통령실의 개입을 밝히는 것을 막기 위해 증거 인멸까지 시도했다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최근 이례적인 검찰 인사 단행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를 위한 방탄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의 기소권은 최근 교체된 검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저 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이 가족 방탄이라면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은 셀프 면죄부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국민이 준 권력을 국민이 아닌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독재입니다. 우리 국민은 아내를 사랑하는 상남자도 검찰 독재도 필요 없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찬성, 반대 입장을 국민들 앞에 똑똑히 밝히십시오. 이번이 헌법기관이자 국민의 대의기구로 자신이 할 일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만약 제 의결마저 부결시킨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몰락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최상병 특검법 반드시 통과시킵시다. 고맙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해인 원내대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기본소득당 용해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기어이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할 따름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이 최상병 특검법이 언론에 브리핑을 할 수 있고 또 야당만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특검들에서 따라왔던, 지금까지 수행되어 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특검법들에 따라 윤석열 검사와 한동훈 검사도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최소한 최혜병 사망사건에 대한 특검법을 거부하려면 윤석열 검사와 한동훈 검사가 수사했던 자신들의 수사가 위헌이었다라고 반성문이라도 써야 이 최혜병 특검법 거부의 이유가 방탄이 아니라 정말 위헌이라고 생각해서다라고 생각할 국민들이 최소한 이해를 노력해라도 보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은 지난 총선에서 최상병 죽음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했습니다. 여기 있는 야당들은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도 민심을 받들어 최상병 특검법만큼은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온 국민이 이 최상병 특검법만큼은 수용해야 한다라고 대통령을 설득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아무리 고집불통 대통령이라도 이번만큼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윤석열 정권은 또 한 번 국민들의 기대를 산산이 무너뜨렸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이어서 이제 대통령 본인의 외압 의혹이 있는 특검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쥐어준 헌법상의 권한을
오로지 본인과 본인 가족을 방탄하는 데에만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0번째 거부권은 스스로를 국민을 거부한 대통령으로 역사 속에 남게 만드는, 그래서 국민들이 거부한 대통령으로 역사 속에 남게 만드는 역사의 오판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국회의 시간입니다. 국가의 명에 따랐던 군인이 허망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일병이 왜 죽었어야 했는지, 최상병에게 부당한 명령을 내린 이는 누구인지, 그리고 그 수사를 방해하려고 한 자가 과연 누구인지 명명백백히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국가가 그리고 국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기본소득당은 곧 다가올 최상병 1주기에 최상병의 영정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반드시 그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야당으로서는 마지막 발언입니다. 새로운 미래 최성 비대위원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종민 원내대표께서 출장이어서 대신 참석하게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오늘 의결했습니다. 첫째 이유는 윤석열 정부가 한 점 의혹 없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유는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것은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논리에 따른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법치주의의 전면 부정인 5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난 300일간의 수사 결과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이 오히려 항명죄로 재판을 받는 상황이고, 수사 주체인 경북경찰청 등 경찰은 보여주기식 수사에만 급급하고 실체적 진실에는 전혀 접근하고 있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최상병 사망의 원인과 수사 외압의 실체 규명이 요원합니다. 셋째, 수사 외압 논란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직접 개입 의혹과 외압 여부 규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넷째, 지난 2년간 정치검찰 행태를 보여온 검찰이 과연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고 기소할 수 있는가에 회의적입니다. 다섯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벌써 10번째로 이것이야말로 반헌법적인 법치주의의 전면 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미래는 강력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제1차적 임무로 해야 하는 국가와 정부의 최고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을 두려워하고 최상병의 이 특검법을 뒤늦게라도 수용해서 국민적 의혹이 한 점 없도록 철저한 진실규명에 앞장서기 바랍니다. 지도자가 먼저 도덕성을 가지고 법치주의 실현에 앞장서야 국민들도 법을 지킨다는 평범한 진리를 대통령부터 명심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피켓을 특검법 제2의결로로 좀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3번 힘차게 외쳐주시고, 이제 시민사회 발언이 남아 있습니다. 대표님들은 좀 발언을 2분 내로 해서 좀 메시지 중심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거부한다. 특별법 재의결로 수사해야 진실을 규명하자. 특별법 재의결로 진실을 밝혀내자. 모이자 5월 25일 거부권을 거부한다. 예, 비상행동의 시민사회단체 대표님들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연대 한상희 공동대표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최상병 특검법 국회가 조속히 단호하게 재의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자체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고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유와 법치와 정의를 내세우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사실 우리 작금에 와서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국가 정체성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것이 아니라 대통령 한 사람의 것으로 탈취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국회가 나서야 됩니다. 국회가 대통령의 국민 기만, 헌법 유린, 법치 왜곡의 작태를 교정해 나가야 됩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한 영령의 회원을 위한 법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법치를 바로잡는 그런 법이고, 더 나아가서 법과 정의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주된 골격임을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며칠 전 우리는 광주 민주항쟁을 기념하였습니다. 그 5월의 함성을 우리는 생생하게 우리의 내리 속에 기억에 담아두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5월의 함성은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불의에 저항했던 그 목소리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가 뒤따르라는, 그래서 우리는 뒤따르겠노라고 맹세하였습니다. 이제 그 맹세를 지킬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의 가장 질곡에 해당되는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 행사를 가로막고 우리가 주인임을, 우리가 주권의 주체임을 선언해야 될 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전선에 대한민국 국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보수 진보를 따지고 여야를 따지면서 자고우면할 때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국민은 최상병 특검법이 시대의 대세이며 국민의 요구이며 주권자의 명령임을 선언하였습니다. 국회는 더 이상 주저할 때가 아닙니다. 바로 신속하게 보다 더 단호한 모습으로 최상병 특검법을 만들어내십시오. 우리는 그에 따라서 같이 행동할 것입니다. 저항을 조직하고 지금 이 팻말에 나와 있듯이 입법청원을 조직할 것입니다. 5월의 함성을 따라서, 그 앞서간 자를 따라서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이라는 국가 정체성을 되잡기 위해서 우리는 행동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조영선 회장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민주사회란 변호사 모임의 회장을 맡고 있는 조영선 변호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코 순직해병 특검법안에 대해서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 10번째 거부권은 국민의 열망과 순직해병의 신원 해묵을 담은 법안이 결국 자초될 위기에 처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총선을 통해 확인된 국민의 뜻에 거스를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권력의 전횡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번 거부권은 윤석열 대통령 자신과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방해한 것이고 입법부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반헌법적 권한남용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단장에 대한 수사를 무마시키기 위해 대통령실 그리고 국방부 관계자들이 전방위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수사는 검찰 권력에 무마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박 대령이 항문죄로 재판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의가 전도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인 특검이 필요했고 시민들과 고인의 동료들은 특검법 입법을 간곡하게 촉구해 온 것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오늘 특별군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상권에 이비될 소지가 크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과거 특검을 대법원장에게 또는 여야 합의로 추천된 경우 있었지만 특히 이명박 내곡동 사주 사건이나 드루킹 사건처럼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이 의심되는 사건은 당시 야당에게 추천권을 부여한 전례가 있습니다. 특히 순직 해병 사건은 국방부, 대통령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관여했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이 의심된 경우에는 국회는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해관계가 충돌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 권력으로부터도 독립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국회 시간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헌법을 준수하지 않는 대통령의 전행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회가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권력 행사를 묵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회가 특검법의 자체를 용인한다면 이는 스스로 대통령의 반헌법적 행위를 묵인하고 권력에 굴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으로써 더 큰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간곡히 촉구합니다. 국회는 대통령이 아닌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대통령의 전행을 막을 특검법을 의결하여 주십시오. 바다는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용산만이 아니라 여의도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앞서 야당 대표님들께서 말씀을 잘해주셨고요. 또 시민사회 단체 대표님들도 말씀을 잘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 제안에 응해주신 야6당 대표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시민사회단체, 민중단체를 대표해서도 감사 인사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박대령 재판이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이 증인으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자회견을 할 때 박대령이 재판에 출석할 때 박대령이 아무 말을 못하는 모습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항상 기자님들이 박정훈 대령에게 한마디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박대령이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것은 현역 군인이기 때문에 의사표현을 했다가는 징계를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박정훈 대령이 진실을 더 이상 얘기하지 못하도록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진실의 입을 틀어막고자 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피의자이기 때문에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검이 출범하기도 전에 싹을 자르려고 여야 영수회담으로 협치를 앞으로 얘기하면서 뒤로는 민정수석을 세우고 공범자인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을 교체하는 등 범인을 도피시키고 방패들을 하나둘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자에게 더 이상 국가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특검을 28일 날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위헌정당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대통령이 수사외압을 한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자 범죄 행위입니다. 이 범죄 행위에 국민의힘이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야당 의원님들 설득해 주십시오. 28일 재의결이 기회입니다.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말을 못합니다. 박정훈 대령의 충직한 수사관들이 말을 못합니다.
이분들에게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22대 당선인들께서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여당이 반대한다고 미루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22대 국회는 최상병 수사 외압의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자들이 국회에 출석하여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됩니다. 생존 해병들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공론의 장에 설 수 있게 해줘야 이 생존 해병들도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야 합의 그만 운운하십시오.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7월 19일 일주기가 다가오는 이 시간 고통을 감내하고 있을 최상병 부모님들에게 작은 위로의 말씀을 더해드리고 싶습니다. 7월 19일 일주기는 김계한 사령관이 주관하는 추모식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여 안타까운 죽음을 위로한다는 미명하에 특검을 완벽하게 여론으로 무력화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계시는 분들과 함께 수기하여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시민사회단체 대표로서는 마지막 발언이십니다. 전국민주행동 박성훈 공동대표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 야당 대표님들과 또 시민사회 각계 대표님들이 명백히 논정했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범인이다. 이렇게 논정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저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 재의결되고 그리고 전세 사기 특별법, 민주유공자법도 함께 의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만일에 혹시라도 미진하면 22대 국회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10개의 법안 모두 다 일괄상정해서 일괄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국민 여러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들이 침대 축구하면서 시간 끌면 또 늘어질지 모른다는 걱정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안합니다. 이제 주권자인 국민들이 직접 나설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는 이번 토요일 25일 오후 3시 숭례문에서 서울역까지 그 도로에서 최상병 특검 거부권을 거부하는 범국민 집회가 개최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야7당과 시민사회 각계가 모두 다 함께 공동 주최하는 집회입니다. 그리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독재 정권 어떻게 쫓아냈습니까? 촛불항쟁으로 쫓아낸 거 아닙니까?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 제2의 촛불항쟁으로 25일날 시작되는 이 촛불항쟁이 횃불이 되어 온 들판을 사거리 불태우도록 함께 모읍시다 힘을.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야당 대표님들 비롯해서 시민사회 대표님까지 말씀 쭉 이어들었습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는데요.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시민 여러분들에게 공지 두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동원 청원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일 집회 때 대규모로 모여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 있겠습니다. 신미 민주 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님,
구광숙 전국 여성 비상식회의 운영위원님 두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거부한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제2요구권을 행사했다. 해병대 최상병 사망의 원인을 밝혀내고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라는 시민과 국회의 요구를 끝내 묵살하고 최상병 특검법 공포를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2023년 7월 19일이었다. 수해 피해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된 해병대 1사단 소속 최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로프라도 있었더라면, 구명조끼라도 입고 있었더라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상관의 무모한 지시를 따르다 발생한 어처구니 없는 인재이다. 그래서 국민은 물었다. 왜 구명조끼가 아닌 해병대 빨간 옷을 입으라고 명령했는지, 안전장구 하나 없이 바둑판식 수중수색 작업을 지시했는지 등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최상병 사망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던 사건이었다. 그러나 갑자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가 취소되었고 경찰로 이첩한 사건 기록은 권한 없는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무단으로 회수되었다.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항명죄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 기소되었다. 이 과정에서 박 대령은 혐의자에서 임성근 사단장을 뺄 목적의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결국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사건을 가져온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적시한 8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임성근 사단장 등 6명을 제외한 2명만 피의자로 정리해 재이첩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지적 개입했다는 정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관 비서관과 윤재은 국방부 법리관리관이 수차례 통화를 했으며 대통령실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대통령실과 국방부, 대통령실과 해병대 사령관 등이 통화한 사실도 확인됐다. 그 시점에 왜 대통령실과 수사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통화했는지, 무슨 내용이었는지를 밝혀져야 한다. 또한 대통령실이 유재은 법무관리관에게 개정군사법원법에 관한 보고서를 요청했고 해병대 수사단에게 언론 브리핑 자료를 요청해 받은 것도 드러났다. 대통령실이 경찰, 국방부, 해병대 수사단을 통해 사건에 개입하고 일정한 방향으로 사건이 정리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최상병 특검법이 국민적 지지를 얻고 국회에서 의결된 이유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얼마 전 기자회견에서 경찰과 공수처가 진행 중인 수사가 끝난 후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검을 요구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300여일간 이들의 수사는 어떠했는가?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은 항명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반면 지지부진한 수사를 해온 경찰, 경북경찰청은 대통령 기자회견 직후 갑작스레 임성근 사단장을 소환 조사했다. 보여주기식 수사라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공수처는 수사 외압 의혹을 나름의 속도로 수사해왔고 일부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결국 가장 중요한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은 검찰이 해야 한다. 지난 2년간 스스럼 없이 정치검찰 행태를 보여온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대통령이 아닌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다. 최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과 수사 외압 의혹을 성역 없이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가 필요하다. 최상병 특검법 제2 요구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벌써 10번째이다. 그러나 이는 헌법상 한계를 일탈하는 반헌법적 권한 남용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제2요구권은 법률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권한이지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돌려보내는 결재권이 아니다.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오남용해 자신을 향하는 수사를 무마시킬 것이 아니라 최상병 특검법을 공포하고 떳떳하게 진상규명에 응했으면 될 일이었다. 최상병 특검법을 공포해 자신의 무관함을 밝혔으면 될 일이었다. 최상병 특검법의 공포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다수의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다. 국민의힘에 요구한다. 대통령실이 아닌 국민을 바라보고 최상병 특검법 제2결에 찬성해야 한다. 21대 국회는 최상병 특검법을 제2결에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 우리는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 2024년 5월 21일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거부한다. 기자회견 참가자 율동. 다 같이 구호 2번만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거부한다. 모이자 5월 25일 거부권을 거부한다. 예,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